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가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시간인데요. 어김없이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백상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논란의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예인들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배우 정원중 씨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보면 아실 텐데 지금 보니까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냈다고요? 네, 최근에 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활동과 관련된 소식이 아니고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지금 이제 중심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뉴스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저녁에 양평의 한 교차로에서 이분은 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거기가 이제 신호등이 딱히 없었던 곳이었는데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미처 그 오토바이를 발견을 하지 못해서 오토바이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망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만취 상태였거나 뭔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뭐 그랬던 건가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다. 아니면 무슨 뭐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 사고 난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사고 난 당시가 좀 어둡기도 했었고 반대편 차선에 앞에 큰 차가 있으면 뒤에 오토바이가 바로 따라붙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차가 갔다고 생각하고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고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이렇게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뭐 신호 위반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음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일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의사 벌죄도 아니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의하면 경찰에서도 불법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신호와 관련된 신호 위반이나 음주 상태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과실은 없다고 해도 지금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정원중 씨의 죄책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유족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을 거고요. 지금 10대거든요. 근데 이분 역시나 또 굉장히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무슨 낯으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유족들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분이 드라마에서 지금 주말 드라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스스로 하차를 하고자 해도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송사의 의중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경황이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족 측에서 정원중 씨가 장례식장에 뭐 얼굴도 안 비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족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원중 씨를 못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과는커녕 와서 조문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 반면 이제 또 양측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얘기를. 근데 정원중 씨 쪽에서는 처음에 사고가 나고 바로 그 사망을 한 게 아니었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때 응급실로 갔을 때 응급실로 바로 갔었다고 합니다. 이 유족분들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자신을 못 봤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인을 마치고 나면 그 유족분들을 찾아뵙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경찰 조사에서 불법적인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지 과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방주시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중한 처벌은 아닙니다만 처벌은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일단 유가족과의 합의입니다.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양쪽 다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정원중 씨도 굉장히 서로 힘들 텐데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충분한 배상과 그다음에 사과를 받아야 이 사건이 그래도 물론 원만한 해결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직접 당사자인 배우 한하경 씨가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이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근데 처음에 자신이라고 밝혔던 건 아니고요. 자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 아마 인터넷 방송을 또 하고 있었고 실시간 검색에 그 데이트 폭력 여배우가 누구냐라는 이니셜이 막 뜨고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이 또 올라가고 있었고 그 인터넷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한하경 씨가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란 취지로 했지만 결국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와서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자신의 입장들을 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한때 쪽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한하경 씨는 사귀는 남자도 없고 그때 당시에 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데이트 폭력의 수위가 좀 세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사랑의 끝에 그 감정을 수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참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그 뭐 특수 폭행, 뭐 특수 협박 이런 혐의로 인해서 집행유예까지 받은 것 같은데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다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동차 출발을 하게 되고 남자친구가 피하려다 보니까 본네트 뚜껑 있잖아요. 네. 운전석 앞에 있는 거기를 이렇게 피하게 되고 또 있는 채도 출발하니까 도로 위로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참작이 되어서 결국은 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피해자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네. 하나경 씨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맞다 결국에는 인정하게 된 건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네. 이번에 1심 판단을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죄질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재판부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 데이트 폭행으로 좀 문제가 됐었던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판결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가해 정도가 이제 중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형이 아니라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이 상황에서 검찰과 지금 뭐 같이 이제 항소를 다 포기하고 판결을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영 씨가 이에 관련해서 너무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 이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가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 항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사랑한 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조금 내가 피해자다 네.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은.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 좀 전에 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오히려 그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있었고 또 이 하나경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17년 여름에 그 전 남자친구하고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1월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라고 해서 네. 1억 원 정도를 내가 학비를 대주고 뭐 유학비를 대줬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됐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거기 때문에 또 제2의 어떤 법정 다툼이 예고가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저 내용은 이 데이트 폭행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래서 지금 저 하나경 씨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네. 만약에 이게 항소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더 참작을 해서 형을 더 낮춰달라는 거지 죄가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논란을 접고 항소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학연수 뒷바라지 하면서 뭐 1억 이상 뭐 줬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차 예고를 네. 한 것이 이제 법정 다툼이 돈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를 네. 내가 받아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잖아요. 하나경 씨 이것도 굉장히 억울함을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규칙가 주목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항소심으로 가게 될지 하나경 씨의 지금 행보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수 김흥국 씨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성폭행 의혹이 있었잖아요. 물론 무혐의 처분이 나기는 했지만 근데 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네. 그때 당시에 다 모든 방송을 하차했었고 이미지가 이제 아무래도 크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투와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 여성분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어요. 2억 원의 그 손해배상. 허나 법정에서는 이제 패소가 된 건데요. 이 내용으로 이제 김은국 씨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분 받아들여진 게 아닌 게 아니라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김은국 씨의 주장을 하나도 판사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일단 처음에 이 소송에서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건 활동 중단에서 원래 얻을 이득을 얻지 못한 부분하고 그렇죠. 정치적 피해가 될 건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성폭행 사건 논란이 돼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도 이 무혐의라는 게 명확하게 완벽한 무고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성관계도 없었는데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민사와 형사가 조금 따로 노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은국 씨도 이제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논란 계속하고 싶지 않고 뭐 항소를 해서 이걸 더 다투거나 하고 싶지 않다 해서 항소도 이제 포기할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군요. 항소 자체도 하지 않겠다. 네. 그냥 판결 자체 받아들이겠다. 손해배상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한테도 네. 이따금씩 연락이 오세요. 근데 보니까 뭐 음반도 노래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월경에 노래도 냈고요. 근데 반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만 또 예능 프로그램도 작게 다시 또 컴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다. 가족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또 입장을 또 언론에서도 좀 공개가 된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딸한테 너무 이제 미안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또 다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빠하고 딸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같이 방송 출연도 했었고. 네, 맞아요. 거기다 또 딸도 나름대로 연예인 쪽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 때문에 좀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로서 네. 위상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네. 가족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연예계 정말 의외의 인맥 또는 의외의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게 된 게 친척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소담 네. 씨, 네. 박원숙 씨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육촌지간이래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소가족 와. 시대에 사실 사촌도 이제 가깝게 못 지내는 시대는 만나기도 힘들죠. 진짜 사실. 바빠가지고. 네. 근데 육촌지간이다? 그럼 얼마나 가까울까? 전혀 몰랐으니까 우리는. 네. 근데 아무튼 두 사람이 그 육촌이면 어떤 육촌이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소담 씨의 할아버지하고 박원숙 씨하고 사촌지간. 예. 그런데 거의 연예계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알아도 별로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각자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네. 신경을 안 썼다. 이번에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박소담 씨의 할아버지와 박원숙 씨가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제에서 보니까 약간 웃는 모습이 비슷한 것 약간 같기도 해요. 닮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주변인들에게까지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그거예요. 네. 세간의 시선. 왜냐하면 박원숙 씨가 워낙 뭐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배우인데 네. 박소담 씨가 결국 그 육촌 친척 때문에 뜬 거 아니야? 이런 또 세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박원숙 씨도 전혀 무슨 어디 캐스팅이나 이런 게 개입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박소담 씨가 그렇게 박원숙 씨를 잘 따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뭐 뭔가 캐스팅에 대해서 연기를 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마치 우리나라의 대스타 때문에 딸려서 올라온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거죠. 주변에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소담 씨 혼자의 힘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예비 고부지간이 될 수도 있는 연예인들이 알려졌는데 김수미 씨에게 네. 며느리가 생기는데 연예인이네요. 예비 며느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년 1월에 결혼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직 양측에서는 뭐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을 해도 사실이었던 경우들도 있었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두 사람이 그 예비 고부지간인 것 같아요. 근데 김수미 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아드님이 서여림 씨보다 나이가 9살이 많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교제를 하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럼 궁금한 거는 과연 그럼 김수미 씨가 오작교 역할을 했느냐가 네.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 원래 그래요? 지인이었고 지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연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두 사람도 그렇게 해서 연인이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유림 씨와 김수미 씨가 네. 뭐 김수미 씨가 오작교 역할을 안 했다고 하지만 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근데 지금 중이더라고요. 현재 뭐 예능 네. 밥은 먹고 다니에 같이 출연하면서 또 굉장히 남다른 케미를 과시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서름 씨가 김수미 씨를 너무 잘 따르고 지금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수미 씨가 서유림 씨를 예뻐 죽는다고 하네요. 너무 좋아한다고 하고 지금 또 김수미 씨가 하고 있는 수민의 반찬의 게스트를 또 출연해서 김수미 씨한테 엄마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훈훈한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소식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저희가 여기까지 좀 준비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